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환타님을 모시고 인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환타님이 보셨던 한류의 유입 이런 경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라는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이번 시간에 뒤를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별일 없으셨죠? 예, 저는 뭐 크게 별일 없습니다. 예, 최근에 뭐 인도가 트럼프 50%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 좀 하는 것 같은데 인도 분위기는 어떤가요? 의외로 예. 한 이틀 정도 시끄럽다가 네. 차분하게 정부의 대응에 따르고 있고요. 신기하네. 한국 언론에서는 지금 뭐 미국 상품 불매 운동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도시에서 특히 문바이 같은 데서 예. 상징적인 사건들은 있는데 예. 그렇게 광범위하게 불매를 벌이고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코카콜라 잘 먹고 있고요. 예. KFC 잘 쓰고 있더라고요. 아, 인도식 사고 방식이군요. 또 어찌 되겠지. 그걸 중국이랑 한참 붙어서 막 불지르고 막 이럴 때도 예. 크게 불매 안 했어요. 인도서.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급하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싸잖아요. 네. 그렇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 인도 동쪽, 네. 동북부 지역에서 한류가 이제 인도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되는, 또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티벳, 네, 티베탄 콜로니 사람들. 예, 네. 이 망명 정부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까지 세상의 일이 참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죠. 네, 구체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예. 지난 시간이 주로 이제 그 K 드라마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또 이 한류의 장르가 뭐 K 팝도 있고 네, K 영화도 또 아예 또 시장이 다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먹거리, 그 다음에 K 화장품까지 K 화장품까지 얘기 장르를 쪼개서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서 쪼개서. 빨리 달려야 돼요. 예, 그러면 뭐부터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일단은 K 팝은 K-팝. K 드라마하고 연결이 많이 되니까. 예, 자, 사실 뭐 K 팝은 씨앗이 드라마랑 똑같이 흘러갔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인도의 그 이제 음악 시장을 좀 알아야 돼, 음반 시장을 알아야 되는데 네. 인도 영화는 대부분 이제 OST 시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나오는 뮤직비디오와 함께 나오는 OST가 있으면은 예. 이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90%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싱글 음반 자체가 없어요, 인도는. 아, 기본적으로 OST다. 예, 뭄바이랑 벵갈로르 같은 데서 이제 그룹이 만드는 이제 뭐 단일 음반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주류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운드 트랙 일단 주요 이슈고요. 인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음반 시장의 핵심이고, 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주요 영화들이 추석 전에 개봉했잖아요. 그렇죠. 대목이었죠.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예. 그냥 아무 때나. 근데 인도도 이제 그 추석과 설날에 대응하는 디왈리와 홀리라는 축제가 있는데 이 디왈리 직전이 딱 이제 추석하고 매칭이 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모든 블록버스터들이 다 개봉을 합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영화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은 초여름쯤에 그 OST 뮤직비디오를 먼저 뿌려요. 아. 그럼 각 채널에서 영화는 개봉이 안 했는데 네. 이제 OST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흐름을 어떻게 하냐면은 길거리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은 이게 디왈리 때 어떤 게 대박이 날지가 대충 맞아요. 우리 옛날 길보드군요. 그렇죠. 길보드 예, 같은 어느 거죠. 날 귀에 콕콕 꽂힌다. 아, 그럼 이거 뜨겠는 걸? 그러면 사람들이 OST와 뮤직비디오를 들으면서 그 영화 개봉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으로 갔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기본적으로 독립음반, K-팝 독립음반보다는 처음에 드라마 주제곡으로 시작을 했어요. 드라마 주제곡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화 토양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아리랑 TV가 개국을 하면서 이제 이제 K-팝 뮤직비디오가 인도에 상륙을 했는데 네. 이때만 하더라도 크게 줄은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언제쯤입니까? 2000년대? 역시 똑같은 마니푸르에서예요. 마니푸르에서 드라마와 이제 그 주제곡들이 같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아리랑 TV가 상당히 역할을 했군요. 보면. 의외로 진짜 커요. 그러니까 2008년에 나갈랜드 주에서, 그러니까 마니푸르 바로 위에 있는데 혼빌 페스티벌이라는 이제 매년 하는 축제가 있는데 이때 한국 K-팝 그룹이 처음으로 이 뮤직 페스티벌에 나갑니다. 물론 이제 이삭이라는 가수 모르시죠? 이삭과 일락이라는 친구가 이제 여기 섰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인도 최초의 K-팝 행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예리하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니 너 지금까지 마니푸르에서 한류가 대박이 났다는데 왜 나갈랜드냐 라고 하실 텐데, 나갈랜드는 마니푸르 바로 위에 있는 주인데 그 마니푸르에서 한류가 터진 이유가 반군들 때문이잖아요. 치안이 안 좋아요. 여기서 큰 행사를 못 합니다. 마니푸르에서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나갈랜드는 마니푸르 관객이 유입될 수도 있고 또 이 나갈랜드는 한 90%가 기독교를 믿어요. 되게 특이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무대가 있어요. 무대가 있고 사람들 모아서 뭐 하는데 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인프라가 있는 거죠. 동북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축제를 하면서 최초의 K-팝 가수가 공연을 했습니다. 찾아봐야겠다. 근데 이때만 해도 유튜브에 있어요. 화질은 아주 나쁜데 존재합니다.
역시 유튜브. 네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강남스타일이 네. 떴으나 네. 이제 굳이 뭐 이게 K인지에 대해서는 인도 분들이 관심이 없었다고 그랬죠. 네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한국문화원이 델리에 문을 엽니다. 뭐 문화원이야 뭐 전 세계 여기저기 24개 나라가 예, 있죠. 다 근데 있죠. 인도까지 들어간 거죠. 네. 저는 이제 사실 한국문화원이 생겼을 때 예. 한국문화원 부설 그 식당에서 떡볶이랑 빙수를 팔아서 예. 인도의 델리의 무더위를 거서 극복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올 인디아 케이팝 콘테스트라는 거를 열기 시작했어요. 경연 대회를 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케이팝에 따라가지고 춤만 추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이 저걸 왜 하나 싶긴 하지만은 예. 이제 또 Z세대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놀이 문화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저기 누가 인도 사람이 참여를 할까 싶었고 예. 처음엔 정말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2025년 올해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LG가 후원을 하면서 예. 때깔이 좋아졌어요. 공연장도 공연장도 좋아지고 음향도 좋아지고 예. 해서 전국 10개 도시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가지고 예선도 합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한 2,000팀 들어갔을 거예요. 스케일이 그래서 다르다. 예, 뉴델리에서 결선을 치르는 구조였고 1등을 한 팀은 이제 한국 방문권 물론 이제 상금도 있지만 예.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전국 규모 축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뭐 2024년에는 심지어 이제 작년 행사 때는 또 보이그룹 하나가 와서 이제 축하 무대를 하기도 했었죠. 와, 이게 인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한국 문화원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공공 그 외교, 특히 이제 문화 쪽 했을 때 보면 하면 좋은데 그런 이제 공공 쪽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 말랑말랑하지 않은 조직에서라고 하는데 이 인도 쪽에서의 문화원은 그것도 K-팝 확산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환타님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공무원 조직 답답한 건 저도 알거든요. 네. 근데 인도에 떨궈 놓으면은 네. 이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다 보니까 뭐든 해야 되고 뭐든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들이 약간 군대 마인드가 돼요. 한국 사람들의 본능. 어떻게든 해. 그러니까 그게 결과를 내겠다는. 되면서 공조직이 상당히 유연하게 굴러가요. 인도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굴려야 되는군요. 예. 예. 자, 이제 케이팝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팬클럽 문화죠. 예. 그러니까 2013년 4월에 뭄바이에서 최초의 한류 팬클럽이 생깁니다. 2013년, 네. 10년도 더 됐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아주 그때 몇 명 안 모인 거죠. 그 전에 이 모임들이 대부분 재패니메이션 동호회였는데 그거 보다가 이제 한국 케이팝 들으면서 예. 분리해서 나오는 구조로 발전을 해요. 뭐 파리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그런 구조였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같은 해 첸나이에서도 일본 드라마 팬클럽인 도라마 클럽에서 분리된 더 K-웨이브 인디아라는 네. 조직이 생기면서 이제 그 팬덤이 생깁니다. 2014년, 뭐 네. 15년 요때군요, 다. 자, 어디든지 팬덤이 그렇지만은 이제 이 팬덤들의 가장 큰 소원은 한국의 가수들이 와서 인도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도는 공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델리에서 4명의 여성들이 K-팝 팬들이에요. 네. 이 4명이 핑크박스 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를 설립해가지고 가수를 자기들이 데려오겠다는 기획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직접 K-팝 스타를 인도에 데려오겠다. 우리가 섭외해서 라는 당찬 목표를 내걸었고 예. 물론 이제 지금 또 말하는 가수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MONT라거나 아니면 뭐 이제 김우진 아니면 뭐 KARD의 인도 단독 콘서트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효린은 유명하죠. 네. 효린의 온라인 이벤트를 성조 유치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회사의 창업자가 니기타 앵히피라는 분인데 예. 이분이 또 나갈랜드 출신이에요. 음. 그러니까 초창기 동북부에서 한류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네. 결국 본토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계속 선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되게 좀 문화는 항상 변방에서 시작되는 게 또 맞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 인터뷰가 꽤 크게 실렸어요. 인도 언론에. 근데 정말로 인도 한류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한국 기획사에게 섭외를 요청하면은 네. 거의 문전박대였대요. 그렇죠. 메일도 익십 뭐 이런 것도 너무 흔하고. 특히 인도에서 오면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이게 네.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몇몇 이제 작은 중소기획사들은 또 이제 아티스트 놀리느니 인도 와서 공연을 치렀고 이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인도를 믿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지금 말한 분들이 유명하지 않지만은 네. 인도에서는 상당히 강한 팬덤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 의리죠, 의리. 진짜 의리로 뭉친. 그러니까 이제 케이팝을 문화를 보다 보면은 이 지역 특화 이제 뭐 그룹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종종 봅니다 보면은 네. 남미 특화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 남미에서는 되게 유명한 이 그룹들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참 세상은 넓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자, 인도도 뭐 비슷한 지난 시간 비슷한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전국 봉쇄에 들어갔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받으면서 예. K 드라마도 보지만 예. 유튜브를 통해서 K 뮤직비디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락다운 이후에 가장 급상승한 검색어가 네. K-팝, K 아이돌, BTS,
블랙핑크, 정말? 블랙핑크, 엑소였어요. 유튜브가 2020년 한 해에 예. 전 세계 조회수 2위 국가가 인도였다고 알아요. BTS 검색어로. 그러니까 정말 다 락다운된 상태. 한국은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것도 있다니까요. 인도가. 자, 그리고 블랙핑크는 같은 기간 인도에서 전 세계 조회수 1위를 인도가 차지합니다. 역시 인구빨로 밀어붙이니까. 그렇죠. 그것다 중국은 이제 한한령이니까 VPN으로 봐야 되는 나라와 예, 인도는 다르죠. 그러니까 동남아를 제끼고 그냥 인도가 그냥 가볍게 그냥 1위 국가가 됐군요. 그렇죠. 그리고 스포티파이 서비스 같은 이제 유료 음반 서비스는 인도에서는 정말 극소수만 이용을 해요. 정말 음악 좀 듣는다는 사람들이 하는데 예. 여기서 아이유가 2등을 합니다. 이거 현란 좀 이거 되게 예. 그 와중에 보법이 현란한데 이건. 예. 그 와중에 인도도 이제 케이팝이 된다는 게 딱 느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몇몇 이제 좀 중규모의 기획사들이 인도 여성 아이돌을 그룹에 합류시키는 모르셨죠? 보긴 인도 본 것 아이돌이 같아요.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2022년에 걸그룹 블랙스완이 오디사주 인도 정말 깡촌이죠. 이제 스리아를 영입을 해서 멤버로 활동을 하고요. 23년에는 걸그룹 액신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서 남서부 깨랄라 출신의 아리아라는 친구를 또 합류시켜가지고 현재 이제 공연을 하고 이제 음반 내고 유튜브 보면 뮤직비디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우리 걸그룹 어디랑 그 인도 배우 그 분이랑 같이 그 코카콜라인가 뭐 콜라 선전인가 하나 그분 저기 우리나라 무슨 문화대사로 임명되신 분이요. 그거 정도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심지어 걸그룹 액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아티스트들도 있는데 인도 아티스트가 제 기준은 제일 아름다우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케이팝이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인도의 케이팝 이제 팬덤에게는 이제 우리도 케이팝 스타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도 팬덤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을 한 것에 일종의 보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팬덤들이 보면은 막 이제 스타 이름으로 기부하고 말이잖아요. 이게 인도에도 전염이 돼서 이제 인도에서도 재해가 났을 때 이제 팬덤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인도 언론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조공한다고 저 지하철역에 빌려가지고 맞아요. 지금 델리에서도 그래요. 뭐 이런 거 되게 이상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이야 뭐 난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만. 그리고 이제 갓세븐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게 JYP 안에 있는 그룹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JYP 안에 그 갓세븐 멤버 중에 영재라는 친구의 별명이 수달이래요. 수달? 예. 해달, 수달 뭐 이런 거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수달 2마리를 팬클럽에서 영입해가지고 키우는. 근데 이게 보도자료가 잘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팬덤이 이런 이제 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특이한 이제 그 이제 팬 활동을 하는 게 인도 언론은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와요. 그럼 기사를 읽고 다시 이게 뭐지 찾아보고 선수만되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팬덤 문화의 정점은 테마 카페잖아요. 2023년 캘커타에서 콜카타. 그러니까 지금 동네가 다 이상하잖아요. 한류 스타 뭐 아이돌 나온 것도 오디사, 깨랄라 다 변방이에요. 그렇죠. 캘커타도 4대 도시지만 또 변방이잖아요.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캘커타의 BTS 팬들이 바이트 댓 스푼이라는 줄여서 BTS가 되죠 약자로 라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을 팔고 팬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인도 최초의 오프라인 캠페카페 생긴 거예요. 이걸 저도 이 얘기는 2023년에 저도 가서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올해 최고의 뉴스는 K-팝 인도 뉴스 중에서 하이브의 인도 진출 소식입니다. 하이브가 인도로 갑니까? 올 하반기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법인을 만들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자, 하이브는 멀티홈 멀티 장르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기획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걸그룹을 이제 수출한 역할만 했는데 하이브는 그 지역에서 키워서 그 지역 문화를 K-팝으로 만드는 스타일의 영업을 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현지 맞춤형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인도 진출의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 인도에 이제 그 아이돌 트레이닝 기지를 만들고 이제 트레이닝이나 제작 그 팬덤 시스템을 모두 인도 시장에 맞춰가지고 만들겠다. 그리고 인도 여성으로 구성된 혹은 인도 보이로 구성된 팀이 나온다는 얘기죠. 인도에서 이제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기대도 되고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잘 되실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팬덤이라는 게 한번 불이 붙으면 어지간하면 이게 좀 어지간한 찬물로는 꺼지지 않잖아요. 이 불길이라는 게. 근데 지금 인도는 딱 마른 장작에 불 붙은 상황이라 몇 년은 갈 거다.
주로 최소. 이제 이 케이팝의 팬덤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여성 비율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인데 인도는 어떤가요 보면은? 팬덤은 당연히 여성들이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여중생, 여고생이 더 많잖아요. 예, 예. 인도는 이제 케이팝 팬덤을 여대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 여대학교쯤 가야 예. 자율권이 주어지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기숙학교에 있거나 부잣집, 양갓집 분들은 예. 아닌 분들은 내도 집학교만 해야 되는데 예. 여대생이 되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고 돈을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대생이 주축이 돼서 시작을 해서 이제 30대까지 쭉 가는 게 주요 팬이고요. 그러니까 팬덤 인도에서는 팬덤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내지 이제 경제력 뭐 이런 걸 상징하는 존재. 어느 정도 그 정도가 있어야 팬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영어 정도의 자료는 마음껏 읽고 쓸 수 있어야지. 그렇죠. 또 자료를 읽을 수 뭐 있으니까 사실 힌디어 자료가 없으니까. 영어로 접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죠. 충분히 예. 접할 수 있고 인터넷도 마음껏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인터넷만 하더라도 인도는 뭐 대부분 인도는 이렇게 뭐 테레비나 이게 랩탑 같은 걸 인터넷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 화면도 작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화려하게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좀 경제적인 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남성 팬들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예. 역시 우리나라 똑같이 여자친구한테 끌려서 가는 분들이 주로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들이 이제 케이팝 따라다니면은 일단 예. 또래 동료 집단으로서 조롱은 많이 받아요. 뭐전 그리고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예.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이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이 그거죠. 네. 뭔가 좀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좀 팬덤들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스타들은 이제 인도 콘서트를 안 하는 것일까? 사실 요구는 정말 많거든요. 예. 심지어 엑소 앨범 같은 경우는 예. 자기들끼리 공구해서 2,000장을 팔았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 2,000장이라고 그러면 참 큰 건데. 자, 이 요인은 이제 따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예. 일단은 이제 인도의 낮은 구매력. 그러니까 콘서트가 사실 이제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슷하고 한 100불 해요 최소한. 아우 100불. 이번에 콜드플레이 때도 저 거의 뭐 한 그쵸 거덜났죠 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 가족 단위로 와서 그 해외에서 그거 즐기시는 분들 보면 도대체 근데 몇 천이죠, 돈으로 진짜. 얼마를 쓰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인도의 케이팝 팬덤은 팬덤의 열정은 있지만은 이 구매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산다거나 뭐 이제 앨범 산다거나 이거는 예. 사실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기획사들이 인도에 갔을 때 흥행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 누군가 메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여대생들이 주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 용돈 받아 쓰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아직까지 인도는 여대생들이 아르바이트하거나 뭐 이런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용돈을 받아서 쓰는 친구들이라 이게 꽤 큰 돈이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향시설 문제인데 네. 올해 1월에 콜드플레이가 문바이에서도 공연을 했어요. 예. 한국에서도 했지만. 예, 예. 근데 이제 문바이에서 콜드플레이 같은 건 자기 장비 들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음향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좀 약간 글로벌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음향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한 적어도 6, 7만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큰 경기장에서 주로 하잖아요. 예.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인도에 많지가 않아요. 또 의외네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투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크라켓 경기장이에요. 다. 제일 큰 데가. 근데 이것도 문바이, 델리, 첸나이, 캘커타, 벵갈로르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예. 이제 그 밖에 2선 도시로 2선 주도급으로 가도 이게 좀 힘든 거죠. 그런 또 인프라의 문제들이 또 있군요. 네.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드플레이 때 보면 입장권이 2,500에서 35,000루피였어요. 그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35,000루피면 16 곱하면 되잖아요. 16 곱하면 오. 그러니까 되게 비쌌단 말이에요. 인도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고액. 예, 이게 13만 명 들어간 경기장이었는데 이게 전자석이 매진됐고요. 예. 안표가 96만 루피짜리가 나왔어요. VIP석이. 이게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팔렸어요. 팔렸어요. 예, 이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요는 돼요. 대략 이따 K뷰티 때 나오겠지만은 화장품에 좀 어느 정도의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인도 여성이 6천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잘 터트리면은 이게 정말 괜찮은 지역인 거죠.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초반에 좀 젖은 장작도 좀 말려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인프라도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 하라고는 감당하기 어렵고 누군가 좀 세트로 들어가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하이브가 들어가는 건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인도에서는 정말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자, 이제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인도는 발리우드 원체 뭐 영화로 유명하다 보니까 태산북두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 지난 편에 이제 드라마까지는 어떻게 된다 치지만 이 영화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일 안 됩니다. 제일 안 되죠. 제일 안 돼요. 이게 처음에 이제 인도에서 한국 영화 관련돼서 가장 먼저 회자된 게 뭐냐면은 인도 영화의 불법 표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2006년에 네. 진다란 영화가 올드보이를 판권 없이 표절을 했고요. 그다음에 머더2라는 영화가
이제 추격자를 표절했고 아라와파라는 영화가 달콤한 인생을 표절했습니다. 주로 르와르 뭐 폭력물이긴 하죠. 인도 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그런 것들. 네, 그렇죠. 당연히 관객들은 이 한국 영화라는 것도 몰랐고 무단복제군요.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도 보면서 저거 비슷한데? 라고 했지만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러다가 2016년부터 판권을 구입해서 리메이크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그래도 좀 이제 진보를 했군요. 보면. 네,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네. 럭키 핸섬이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했는데 리메이크돼서 개봉을 했는데 3억 5천만 루피의 수입을 올립니다. 꽤 크죠. 꽤 크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7번 방의 선물, 끝까지 간다. 수상한 그녀 같은 것들이 다 좋아할 만한 내용인데. 네, 대부분이 이제 판권을 구입해서. 근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크로스 픽처스라는 이제 회사가 2015년에 인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판권을 들고서 인도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가서 이제 1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면 먹는 데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합법적인 리메이크 붐이 부는데 가장 성공한 영화는 뭐냐면은 국제시장을 리메이크한 바라트라는 영화입니다. 잠깐만, 그게 성공을 했다고요? 자, 국제시장이 흥남 철수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인도에서는 분단이 있잖아요. 파티션 그때 이제 그 이야기... 파티션 때 이야기로 이어져 가지고서 서독 광부가 가잖아요. 국제시장은 인도는 중동 노동자.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감성이 비슷하게 맞을 수 있군요, 보면은. 네, 그래서 인도의 국민 배우이자 3대 칸 중에 하나인 살만 칸이 직접 제작과 주연을 맡아가지고 이게 20억 루피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야. 이게 리메이크된 것 중에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살만 칸은 이거 한국 영화 되는구나. 살만 칸도 자기 제작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도시도 판권을 수입해서 리메이크합니다. 근데 이제 둘 다 봤어요. 이거 하느라고 봤는데 또 바라트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의 언어를 영어로 바꾸면 나와요. 봤는데 이 살만칸 자체가 되게 근육질의 약간 마동석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감성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먹힐지 모르겠는데 저 정말 시간이 되게 아까웠어요. 보고 있는데 특히 범죄도시는 이게 인도가 액션이 정말 약하거든요. 좀 인도 액션은 좀 그렇죠. 되게 과장됐잖아요.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지 싶은데 제 정서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한국 영화를 원작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주로 리메이크로.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 인도는 더빙을 선호해요. 원래 어느 나라든 그렇죠. 대한민국이 사실 되게 한국이 자막을 특이한 나라였죠. 그나마 이제 자막으로 개봉 성공한 게 기생충인데 이것은 이제 아카데미 수상작이라는 후광이 좀 있었고 이게 20개 도시 76개의 스크린에서 개봉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들으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인도는 스크린 숫자가 몇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냥 개봉했다. 거기다 개봉을 하고 나서 조금 됐는데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죠. 맞다. 그 시기가 겹쳐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자, 그럼 한국 영화는 왜 인도에서 부진한가? 드라마와 달리. 그렇죠. 첫 번째는 땅이 너무 커요. 이게 마케팅을 하려면은 각 주마다 시사회를 해야 되는데 인도는 이게 땅이 많다 보니까 이게 대략 한 40개에서 70개 정도 극장을 잡아서 시사회를 해야 돼요. 부어 넣어야 되는 이 비용도 어마어마한 거죠. 비용이 만만치 않군요. 보면.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드는데 아직 한국 영화를 수입한 배급사들은 작은 배급사들이지 메이저가 들러붙지 않았어요. 거기다 인도도 PVR이라고 하는 멀티플렉스 체인이 있는데 이 체인이 아무래도 좀 이제 얘네들이 배급권을 못 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영화가 아니면 잘 안 틀어주려고 그래요. 자기들 영화부터 우선 틀고. 그렇죠. 그리고 독립극장이 있으면 이제 개별 접촉이 되는데 인도도 요새 독립극장 거의 없거든요. 거기도 다 멀티플렉스가 다 멀티플렉스예요. 오래되면 100년 된 극장도 멀티플렉스가 구입해가지고 멀티플렉스로 만들어 버려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근이 좀 힘든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더빙 문제죠. 더빙 문제. 인도가 뭐 어쩔 수 없는. 힌디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많잖아요. 인도는. 그렇죠. 동네 말로 다 해야 되잖아요. 남인도 가면 또 완전히 또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만 되는 거예요. 이게. 넷플릭스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큰 기업이 들어가서 하지 않는 한은 조금 힘들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것은 인도의 스케일, 그다음에 인도의 어떤 언어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왜 미국에서 한국 영화가 안 되느냐 했던 자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든 넷플릭스가 상당 부분 뚫어주면서 인도는 문맹자도 많죠. 거기다가. 문맹자도 많으니까 더더욱인다나 더빙이 필수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K푸드로 가볼까요? K푸드. 인도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카레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코코이 지방이야 지금 인도 들어가서 대박 났어요. 아, 그래요? 일본. 예. 예전에 누가 그런 말 하던데 우리나라 오뚜기 카레가 인도에서 꽤 팔린다. 뭐 카레 가루가 보면은 그래서 왜 사요? 막 그랬더니 거기서 깨끗한 거 찾는 사람들이 있어. 막 그것도 그렇고 예. 그 노란 카레가 네. 인도 동부 지역 카레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도 카레는 대부분 이제 서부로 가면은 갈색이 많이 갈색이잖아요. 나거든요. 우리 식당에서 먹는. 예, 예. 근데 동부는 강황을 많이 넣어서 노란색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캘커타나 웨스트 벤갈에서 먹다 보면은 예. 이건 비슷하다라고 느꼈고. 근데 아마 이제 그게 카레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웨스트 벤갈이 이제 인도 제국 수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타일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일본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죠. 자관 뭐 우리한테는 뭐 인도 음식 그럼 카레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렇죠. 인도는 K푸드 먹을 일이 뭐 라면이나 드실까? 그러니까 라면이 맞긴 한데 예. 최초의 인도인이 만든 한국 식당은 1993년도 1993년도? 카주라호에 있는 아시 식당입니다. 이건 제가 인도를 다녀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분이 한 식당이죠, 보면. 네, 그렇죠. 오래 다니고 필드에 있어가지고 아는 얘기인데 예. 그 한국인 여성 한 분과 그 식당 주인과의 로맨스로 인해 가지고 예. 여성이 떠나가고 예. 남자가 그 여성을 기다리면서 한국어로 아가씨를 뜻하는 아씨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식당을 만들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유일해가지고 네. 여기를 가야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예. 그래봐야 뭐 김치볶음밥이랑 인도 라면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타주는 거 정도였어요. 예. 수제비랑. 이 카주라호가 인구가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그 에로틱한 조각상이 있는 네네네. 곳이 카주라호잖아요. 여기 처음 있었고 200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한국 식당은 인도인이 한다 하더라도 한국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한국인 여행자나 네. 이제 그런 걸 위하다가 그렇겠죠. 예.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인도 붐이 터지면서 주재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대기업 관계자분들이 많이 진출했죠. 이재용 삼성 지금 회장도 지금 예. 감시인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하에서 이제 허가 안 받고 한 식당들이 많이 생겨요. 원래 이제 주재원 분들이 가셔야 네. 이게 보통 고정 수요도 좀 생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눈높이도 좀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괜찮은 식당도 좀 생기고. 그 주재원 식당을 최초로 하시던 분이 예. 지금 명동 타지의 사장님이세요. 아, 그래요? 예, 예. 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 밝으신 분들 계셔 보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식재 조달이 인도는 옛날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한국 음식 가면은 처음에 대부분 인도 일본 음식점이나 일본 식재료 좀 하고 중국 차이나타운에서 좀 하고. 근데 인도는 차이나타운도 없잖아요. 아, 없구나. 맞다. 네, 캘커타밖에 없어요. 아. 캘커타도 200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겠구나. 네, 그냥 컨테이너로 들어가는데 네. 이게 뭐 제대로 또 인도에서 다 빼가죠. 그렇죠. 저 예전에 바라나시 살 때 신라면 한 박스를 받았는데 예. 2개가 왔어요. 20개짜리 하나 보냈는데. 박스가 되게 가벼웠는데 예.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드신 거죠 다. 음. 소고기 들어가 있는데 음. 참 인도 분들이. 아, 크게 써붙이면 되지 않을까? 예, 소고기 들어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 식당 중에 몇 곳이 여행자들이 들어오면은 예. 물건을 받았어요. 아, 너 들어올 때 뭐 좀 갖고 가져오고 예. 델리 공항에서 픽업이 무섭잖아요. 네. 델리 공항 나가는 게 네. 픽업해주고 아. 하룻밤 재워주고 밥 한 끼 주는 거 하고 물건 사원값을 이제 루피로 바꿔주는 바꿔주고. 걸로 요걸로 전국 유통을 했었어요. 역시 사람들 머리는 좋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델리공항에 내려가지고 가는 거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 그렇죠. 픽업해준다.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요새 이거 좀 사가면 뭐 그렇죠. 공짜로 사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딱 5kg 내외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도 적당했어요. 그러니까. 네. 음. 인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 예. 한국 식당에서 인도 사람들을 본 거는 2010년 중반. 2010년 중반. 이때 예.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하는 비싼 주재원 식당 말고 네. 주재원 식당과 배낭여자 식당은 한국 사람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다르죠. 한 3배, 4배 차이 나요. 그렇죠. 가격이. 예. 근데 배낭여행자들이 있는 식당에 마니푸르랑 나갈랜드랑 미조람이 동북부 여성들이 와가지고서 삼겹살을 먹더라고요. 전 그게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네. 쟤들 뭐야? 네팔 사람이야? 그랬더니 네. 동북부 사람들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먹긴 하는데 저걸 저렇게 사 먹나? 돈이 어디 있지? 그랬더니 사장님 말이 한국 사람들은 배낭여행자들 와봐야 돈이 어디 있어요. 예. 맨 김치찌개나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삼겹살 10인분씩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인분씩. 매상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한 명이 와서 2, 3인분씩 먹는다 여기는. 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 장사하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뭐 그러던 시절로 변하면서 예. 이제 그냥 그래도 그럼에도 주로 한국 사람이 먹던 음식이었는데 사실 한식은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터집니다. K 드라마 보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캐대원 때문에 네. 그 냉동김밥이 네. 사실 미국엔 있잖아요. 예. 인도엔 없어요. 그렇죠. 미국만 있어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인도에서는 지금 냉동김밥 들어봐 달라고 CJ에 청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치겠다.
지금 그 김밥 수요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쌀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가공용 쌀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 이따가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한국에서 음식을 지금 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생산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식품 회사들이 인도에 들어간 곳은 없나요? 보통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과자만 있죠. 롯데랑 오리온. 과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빨리 좀 생기면은 네. 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음식 라면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케이푸드 얘기하면서 쌀은 아닐 것 같고. 네, 인도는 전통적으로 국수 문화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국수가 히말라야를 넘지 못했어요. 아. 그래서 인도는 국수가 이디아밤이라고 남부 케랄라에 가면은 예. 냉면처럼 압착면이 있는데 눌러가지고 뽑는 거. 네, 눌러가지고 뽑는 게 예. 있는데 이 면을 뽑아서 잘 방건조시킨 다음에 카레를 찍어 먹어요. 에이? 아무 조리도 하지 않아요. 이거를 제외하고 인도 전역에 어떠한 국수 문화도 없어요. 인도 로컬 문화에서는. 그렇구나. 티베트 사람들이 만들어 온 이제 칼국수 같은 면이 있는데 예. 이건 티베트 음식인 티베트 거고 음식. 아주 소수에서 퍼져 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탕면이 없다는 건 정말 되게 슬픈 일이에요. 인도를 여행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술 한잔 하고 다음날 뭔가 국물 있으면 적당히. 그래서 제가 맨날 티베트 망명정부 가서 3년을 났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국수가 없다. 또 인도는 뭐든지 다 있을 것 같았는데. 네네. 탕면은 없는데 이제 라면은 있습니다. 라면은 시장이 꽤 커요. 크겠죠. 2025년 기준으로 라면 시장 규모가 15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세계 4위예요. 세계 4위. 네. 그 많은 인구들 중에 뭐 조금만 먹어도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세계 3위, 4위 뭐 통계가 다른데 이 정도예요. 그리고 매년 13% 성장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터진 시장이에요. 주로 인도에서는 누가 라면을 드시나요? 이게 이제 집에서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끓여 드시는 라면이 많지만 봉지면 많지만 대부분 나라에서는 다 용기면 우리 즉석면들 위주잖아요. 보면은 인도는 끓여 먹는 면이 더 많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컵라면은 비싸요. 아 비싸고. 네, 컵라면이 비싸요. 자,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거는 네슬레사에서 나오는 맥이라는 브랜드예요. 네슬레에서도 라면을 만듭니까? 그게 동남아시아에서는 맥이가 꽤 있습니다. 아. 네. 이 매기 누들은 이제 거의 인도에서는 라면을 타는 대명사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매기 누들 이러면 그냥 라면이란 뜻이에요. 네네. 한때는 한 70% 정도가 시장 점유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50 정도고요. 그럼 베이스가 뭘까? 일단 소고기는 안 될 것이고. 자, 일단은 탕면이 아니에요. 인도는 탕면 문화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라면도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예. 인도에서 라면을 어떻게 끓이냐면 라면을 다 부십니다. 일단 비닐봉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물을 넣고 끓인 다음에 자작하게 볶음면처럼 만들어서 스프를 넣어가지고 끓여 먹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볶음면에 가까워요. 뭐 어떤 맛인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젓가락을 안 쓰다 보니까 예. 숟가락으로 떠먹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을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가 없으니까 예. 포크도 좀 불편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면을 잘게 부셔가지고 약간 우리식으로 꿀꿀이죽처럼 만들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 맛있는 걸.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이 인도에서 나온 라면을 이제 한국식으로 끓여봤는데 네. 면이 부는 속도가 네. 한국 라면의 한 5배예요. 그러니까 알단테로 끓여도 1분 있으면 불어요. 툭툭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자, 미신이 있어요. 이게 인도 시장 점유율 3위인데 일본 라면. 일본 라면이잖아요. 네네. 예. 여기가 무려 인도에 3곳의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20%예요. 인도에서 일본은 이미지가 그래도 좋죠. 보면은 아주 좋죠. 아주 좋죠. 네루가 사랑하던 일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랑하죠, 일본은. 탐라멘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인도 시장에 공략 중인데 예. 여기만 유일하게 우리나라 같은 탕면 스타일로 만들어 먹으라고 써 있지만 인도 분들은 결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볶음면 스타일로 또 자체적으로. 네네네. 이렇게 먹고 한국 라면의 인도 진출의 서막은 오뚜기예요. 오뚜기. 예. 2018년에 네. 고기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채식으로만 만든 베지 진라면이라는 걸 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소고기 성분을 제외해야 님스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원한 맛을 내려고 미역을 넣었는데 예. 저 먹어봤는데 되게 칼칼하고 맛있었어요. 저는 인도에서는 가끔 사 먹어요. 예. 그 전까지 이제 인도 시장 매출 1위는 농심이었는데 예. 이건 100% 한국인 시장이었어요. 그렇겠죠. 한 90% 일단 예. 소고기가 들어있어서 그러니까요. 인도 분들은 못 먹고 예. 원칙상 소고기 관련된 가공식품도 못 파는 주들이 있어서 예. 여기서 사실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인도 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방치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예. 진지하게 라면을 먹이겠다라고 진출한 거는 이제 오뚜기가 최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뚜기의 프로젝트는 되게 관심 있게 쳐다봤어요. 예. 재미있었고. 예. 자, 이제 아무튼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제 라면도 우리나라 사람이나 먹던 한국식 매운 라면은 예. 그다음 코로나 때쯤에서 불닭볶음면이 터지고 아니 도대체 불닭볶음면은 도대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왜 좋아하는지 보면 그거 그냥 그 도전 챌린지 아니에요? 챌린지 느낌이죠. 인도는 챌린지는 아니에요. 매운 걸 원체 잘 먹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인도에서는 그렇게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렇다 맞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때 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게 뭐지? 저 매운 탕면은 뭐지라고 하면서 또 한강라면 등장하는 겁니까 보면은? 한강라면도 있어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2023년에 코로나 직전 대비 30배 성장을 합니다. 30%가 아니고 30배. 30배. 이야. 그러니까 2022년만 비교해도 무려 이제 그 정도 성장을 하고요. 네. 이게 지금은 올 2월에 가보니까 진짜 어지간한 로컬 마켓에서 한국 라면 한두 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통망이 바뀔지 몰랐어요. 인도 유통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 거기 이제 그 늪 같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보면은. 되는 데는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의 기호라는 게 열린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인도에 그 막혀있던 클로즈드 마켓이라고 했던 것들이 예. 사람들이 기호를 여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가 찾으면 시장은 어떻게든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갖다 놓으면 팔리겠구나 라고 예.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인도 내 한국 국수 라면 시장의 내수가 약 한 2021년에 2억 루피를 봐요. 2억 루피. 2023년 예상이 65억 루피입니다. 1,000억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볼륨이 상당히 커졌네. 예. 그러니까 현지 공장 하나 없이 만든 성과라는 거죠 이게. 다 수입해가지고서. 이야. 그래가지고 요즘은 심지어 이제 한국식 매운라면이 얼마나 인기냐면은 네. 인도에서 나온 니신 라면 중에 객기라고 네. 불닭볶음면 카피본이 있어요. 근데 니신은 지금의 라면을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라면 포장지에 한글을 넣어요. 맵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진짜. 그러니까 이거 10년 전에 이 얘기했으면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가능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 음식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끈적거림, 뭐 스티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매운맛도 있었는데 그렇죠. 인도는 최소한 매운맛은 장애물이 아니군요, 보면은. 전혀 뭐 더 매울 수도 더 매워도 괜찮은. 그래서 이제 그 농심은 슈퍼 스파이시 신라면이라는 걸 따로 냈습니다. 더 매운. 요새 한국에 다시 들어왔죠. 레드라고 신라면 레드라고. 레드가 거꾸로. 예. 이렇게. 자, 과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과자. 롯데도 나가 있고 오리온도 있고. 초코파이 대전 중이죠. 초코파이. 어느 나라 나가서 두 회사는. 어느 나라나 나가면 이렇게 케이크류라고 해야 되나요? 자고 네. 이 초코파이, 카스타드 이런 류들이 보면은 첫 번째 전쟁을 벌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낵류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보면은. 다 기업사 위주로 지금 얘기가 가고 있는데 네. 사실 답은 되게 말도 안 되던 시절에 인도 진출한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롯데는 예. 2004년에 들어갑니다. 2004년. 20년 전이에요. 예. 이때 이제 인도 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에 첸나이에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 초코파이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네. 인도 시장에 맞춰서 채식 초코파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초코파이는 왜 육식이냐? 네. 일단 머시멜로우가 돈피로 만들고요. 그렇죠. 돈피가 들어가기도 하고 계란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채식 초코파이는 우뭇가사리로 머시멜로우를 만들 수가 있대요.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선 되긴 되겠지만 야 이거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나 싶지만 해야 되겠구나. 식품공학의 승리죠. 예. 인도는 모든 물건을 팔 때 이렇게 그 네모난 거에 녹색이 있는 건 채식이란 뜻이고 빨간색이 있으면 육식이란 뜻이에요. 이걸 예. 모두 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채식을 먹는 뭐 상층 카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예. 이 표기가 되게 중요해요. 채식이라는 표기가 붙어야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에요. 마음 놓고 먹을 수 네, 있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현재 롯데는 초코파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든 시장 아닌가요? 그거 보면. 그렇죠. 만든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았던 게 그냥 처음 보는 브랜드로 처음 보는 상품으로 들어가서 인도 시장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리온이 한 33%.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달달하고 그다음에 작지만 하나 먹으면 꽤 어느 정도 배도 좀 차고 예. 괜찮고 이게 보면 어느 나라나 사랑받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가 의외로 이 제과제 빵이 괜찮아요. 이 영국 식민지 거치면서 디저트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뭐 짜이랑 쿠키나 비스킷 아니면 빵을 먹거든요. 하긴 뭐 잘 어울리죠, 당연히. 짜이랑 생각보다 괜찮아요. 공산품의 짜이랑 퀄리티도. 같이 마시면 많이 먹으면은 초코파이 잘 어울리죠. 보면. 네.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제가 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롯데 웰푸드가 구자라트의 아이스크림 명가인 신스 1944년 정말 오래된 그거는 예전에 들어봤습니다. 하브모르를 인수합니다. 그 방송에서 하는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브모르를 인수하는데 이 하브모르는 제가 인도에서 탑이라고 생각하는 브랜드예요. 월드콘 시리즈 자체가 60루피예요. 인도에서 대부분의 콘은 20루피입니다. 3배 정도 비싼데 프리미엄 라인인데 이게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오리온은 2020년에 인도 법인을 설립합니다. 이제 롯데가 성공하는 걸 보고 그렇죠. 초코파이 따라 또 거기서도 그렇죠. 초코파이 전쟁을 또 여기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격적 마케팅을 하는데 2021년 매출이 2020년 대비 700% 성장을 해요. 700% 7배. 네. 그리고 2022년에도 75% 성장을 합니다. 거의 더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오리온도 라자스탄에 자체 공장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또 상품을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거대 제과 기업이
이제 거의 인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 두 기업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도 여러 번 이제 격전을 벌였고 또 나름대로 또 시장을 이제 성공적으로 키워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쵸. 물론 인도가 좀 더 까다롭고 훨씬 여러 까다롭죠. 가지로 이제 생각할 걸 많으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입맛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가격 대비로 뭔가 달달하고 맛있고 배부르고 편안함을 주면 사실 초코파이는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먹으면 일단 좀 마음이 그렇죠. 편해지는. 예. 그리고 올해 이제 롯데가 이제 빼빼로 공장을 그 빼빼로가 드디어 빼빼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리온도 지금 제2 공장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계약은 아직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인도 시장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보는 거죠. 롯데 같은 경우는 일찍 들어갔잖아요. 20년 예.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물류망을 아예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4개의 지역본부로 권역을 나눠가지고 26개 운송센터를 만들고 2,000개의 대리점이 전국에 있습니다. 롯데 스타일이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지금 소매점에 공급하는 게 100만 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최대 제분의 릴라이언스랑 협약을 맺어서 이제 릴라이언스가 또 이마트 같은 마트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오리온 물건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K푸드 중에서도 이제 간식, 그러니까 네. 이제 과자류 네. 이런 쪽은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라면은 현지 공장조차 없이 네. 한국 제조 수입에 의존하는데 네. 제거만 현재가 이루어졌냐? 예. 이게 일단은 과자 시장 인도가 좀 특이한 게 라면은 네슬레의 마기가 전국 시장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과자 시장은 주마다 회사가 있어요. 동네 시장이구나. 그러니까 캘커타에는 브리타니아, 뭐 이제 뭐 케랄라에는 아난드 같은 지역 할거 시장이 있다 보니까 네네. 전국 재패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었고 이 빈틈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없던 장르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 들어가기가 되게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 조사를 되게 잘한 거예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국민들을 또 힘들 때 도와주던 또 초코파이가 그렇죠. 이제는 또 인도까지 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라면에 비해서 라면은 이게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맛의 장벽이 있는데 과자는 맛의 장벽이 옅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성공 사례였고. 그렇죠. 일단 사실 과자나 이제 디저트나 이런 건 호기심이 앞서죠. 그렇죠. 한번 먹어볼까? 이게 이제 앞서는 거죠. 일단 간단하니까. 예, 그리고 실패해도 별 문제 없고. 제가 기업 칭찬은 안 하지만 네. 롯데의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2004년에 들어가서 인도 기업 인수해가면서 확장했다는 거는 되게 높이 평가해야 될 만하다고 현지화에 봅니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롯데 웰푸드의 네. 전 세계 매출에서 30%가 인도에서 나와요 지금.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인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한국 기업은 되게 고생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는 나름대로 잘 성장하고 있고 계속. 네, 하부모르는 막 이걸 들으신 롯데 관계자가 있다면은 네. 하부모르 좀 수입해 주세요. 그렇게 맛있어요? 하부모르가 인도의 베스킨라빈스 같은 아이스크림 카페를 운영하는 데인데 네. 여기서 타지마할이라는 타지마할, 아이스크림이 우리 있어요. 아는 그 타지마할. 네, 이게 장미향, 무화과, 캐시넛, 꿀의 조합입니다. 근데 인도가 조향을 정말 잘해요. 장미향 잘못 쓴 화장품이잖아요. 근데 장미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무화과와 피스타치오와 꿀이 되게 부드럽게 감기는데 네. 되게 놀라운 맛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롯데가 지금 인도에서 돈 많이 벌잖아요. 예. 그럼 하부모로 인도에 맛이래 가지고 한번 들어올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뭐 팔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망고도 되게 잘 달아요 인도가. 그러니까 인도에서 만든 뭐 월드콘 망고 같은 게 예. 이 인도 레시피로 들어온다라면은 예. 사실 한국의 망고 아이스크림 저는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죠. 달기만 해요. 달기만 향이 하죠. 없어요. 예. 근데 인도는 정말 향이 좋아요. 그래서 좀 아이스크림 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희망. 네, 롯데 관계자 여러분 한번 네.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K-뷰티입니다. K-뷰티, 인도 분들이 한국 화장품, 사실은 뭐 한국 화장품은 어디나 다 인기를 끌지만 이건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대부분 나라 여성들은 뭐 화장품 당연히 여성이지만 피부색, 밝은 톤, 네. 하얀 피부 여기에 대한 열망들이 되게 강하고 또 한국은 또 거기에 또 특화된 라인업이 또 잘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 인도에 들어간 한국 화장품 회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찍어보세요. 뭐 우리가 알 만한 대기업들은 다 들어갔을 거고 중소기업까지 뭐 한 3, 40개? 60개입니다. 60개. 네, 더 들어갔죠. 어지간한데 진짜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장품 시장도 드라마 때문에 생긴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콘텐츠가 진짜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걸 보면 다 따라하고 싶고 예, 이뻐 그렇죠. 보이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뻐 보이면 화장품을 찾고 사람들이 마시는 파란색 병에 들어가 있는 뭔가를 보면 나도 한번 마셔보고 그렇죠. 싶고 소주를 그렇게 해서 먹게 되는 거고. 네. 인도에는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한국의 한의학과 같은 전통의학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통의학이랑 다 비슷하듯이 네. 우리나라도 사성체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인도 아유르베다는 까빠삐따 빠따라고 해서 세 가지로 사람을 나눠요. 거긴 또 세 네, 가지입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까빠삐따 빠따. 네.
그래서 약초를 이용해서 약도 만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도 한방 유래 화장품이 많잖아요. 예, 예. 인도도 대부분 이제 아유르베다 화장품이 되게 많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요새 그 술 깨는 약으로 유명한 파티스마트를 만드는 예. 히말라야. 예. 여기도 이제 허브 회사고 화장품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온갖 걸 다 하고 있고 이제 아유르베다 유래 화장품도 등급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티크나 히말라야가 가장 저렴한 라인이고 제일 비싼 거는 뭐 포레스트 에센셜이랑 까마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설화수만큼 비싸요. 되게 비싸요. 저도 가끔 이제 그 같이 사는 분 사다 드리는데 미스트 같은 거 예. 역시나 미스트도 향이잖아요. 예. 이 조향은 인도가 훨씬 납니다. 그것보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없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전체 인도의 아유르베다 시장 규모가 95% 정도의 화장품을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천연물 시장이 압도적이군요. 예, 보면은 105억 달러예요. 시장 되게 커요. 105억 달러. 네. 자, 일반적으로 인도 소비자들은 자국문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나 강해요. 예. 그리고 아유르베다 덕분인지 혹은 이제 인도의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케미칼보다는 자연유래 성분이 더 잘 팔립니다. 근데 아유르베다도 방금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이 있고 한 4~5%가 로레알 같은 수입 럭셔리 시장이에요. 네네. 이건 시장 자체가 되게 작아요. 이건 뭐 쓰는 분만 쓸 것 같고 부자들만 쓸 예.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인도 화장품을 알아야 될 게 전통적으로 인도는 미백 크림이 잘 팔리는 나라예요. 200크림. 미백 크림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내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 참 그 아이러니해 보면은 어느 나라나 대부분 하얀색 피부, 밝은색 피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예. 인도는 만우법전에도 하얀 것은 고귀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흰 피부에 대한 선호가 한국을 능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분들은 남인도 사람들은 상당히 콤플렉스가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이 어두운 피부를 가리는 데 집착을 하고 있고 예. 우리가 볼리우드에서 보는 여배우들 있잖아요. 예. 다 화장이에요. 미스 월드 출신의 아시아리아 라이라고 되게 어여쁘신 여배우님이 계시는데 예. 이분이 정말 나올 때는 백인 같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번 독립영화를 나왔어요.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예. 이제 독립영화니까 좀 약간 노메이크업으로 이제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되게 짙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도 어떻든 밝게, 네네. 하얗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흘러간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게 한국 화장품입니다. 자, 인도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예. 자신들보다 한 단계 아래로 생겼던 몽골리안 여성들이 이렇게 이쁘다는 거에 일단 충격을 받았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리고 흰 거보다는 맑은 피부에 주목을 해요. 또 우리는 또 꾸안꾸 스타일도 많고 그쵸.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요즘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의 관점이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피부톤을 유지하면서 맑고 촉촉하고 약간 투명한 느낌이 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뭐 K 화장품 그쵸. 당연할 게 없죠. 보면. 그리고 이게 더 아름답다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먹히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의 기준이 바뀌었군요. 보면. 그렇죠. 엄마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하고 이제 네. 딸내미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도인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유래 성분이 중요해요. 근데 한국 화장품은 정말 다양한 천연유래 성분을 씁니다. 심지어 달팽이 진액도 써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예. 인도에서 처음에 한국에서 달팽이 진액 가지고 마케팅을 할 때 안 될 거라고 봤대요. 예. 왜냐하면 인도는 약간 동물성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있잖아요. 보니까 예. 인도의 천연유래는 무조건 식물성이어야 식물성. 돼요. 예. 근데 한국은 동물성을 과감하게 쓰는데 예. 이게 광택이 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성들은 여기에 종교색을 띠지 않습니다. 이뻐 보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한다. 그리고 이게 인도 밀레니얼이 바뀌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옛날 같으면 안 됐을 거래요, 이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야. 근데 이걸 뛰어넘는 거죠, 이제. Z세대들이. 달팽이 진액으로 그렇죠. 광을 낸다. 그래가지고 예. 이제 전통 기반의 자연 성분, 예. 과학적 효능, 그리고 K-드라마와 절묘하게 결합을 하면서 예. 이제 K-뷰티 시장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제일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지금. 인도 오. 안에서. 그래서 현재 한국 화장품의 인도 시장의 매출 규모가 네. 2024년 기준 한 4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오. 이거를 2030년에 15억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정말 매달 각각 다른 브랜드들이 인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라는 것은 누가 딱 썼는데 이뻐 보여. 괜찮아. 그죠.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고 사고 싶은 욕구들이 그리고 들어가는 한국식 거고. 화장품이 되게 좋은 게 예. 사실 저 약간 이거는 좀 언피시한 발언이긴 한데 제가 뭐 상하이나 이렇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 다니면서 그 동네 여성분들이 예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네. 근데 한국 화장품 붐이 한번 불고 한국식 화장품이 불면은 네. 사람들이 예뻐져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한국 여성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제 경험은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저도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딱 보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외국 분이구나 딱 느껴졌는데 지금은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동양계는 내가 헷갈리고. 왜 자꾸 헷갈리지? 완전히 서양인인데도 왜 그러지? 그러니까 메이크업 방법이 그렇죠. 한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자꾸 헷갈리는 거죠. 이제. 이번에 2월에 뭄바이 갔을 때 예. 제가 인도를 진짜로 29년 동안 다니면서 길거리 여성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예. 지금이 최고예요, 진짜. 확 올라갔습니까? 확 올라갔어요. 뭐 약간 눈치 없게도 이제 되게 예쁜 여자란 말이 힌디어로 아차왈리인데 네. 한국에서 이제 제 여자친구랑 같이 얘기를 할 때 그런 말 쓰면 힌디를 모르니까 이제 예쁘단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예. 쓰다가 이제 갑자기 인도에서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서 야 아차왈리다 이랬어요. 인도인지도 모르고 그때 그분이 저를 너무 경계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랬던 적이 있죠. 어쨌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KBT 시장이 지금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성장하는 시장이기도 하고 네. 이게 과자만 하더라도 한 2선 도시까지 들어갔는데 네. 뷰티가 아마존의 힘으로 네. 3선 도시까지 다 들어가요. 아, 또 그 인도 분들은 아마존을 또 많이 사용합니까? 아마존 많이 씁니다. 그것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도시로 가면은 한 42% 정도가 서베이를 해보면은 눈으로 보고 화장품을 산대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온라인망에만 이제 의지해서는 성장의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고 이걸 또 누군가 뚫어야 되는 거죠. 옛날처럼 또 월부장사 해야죠 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니스프리와 아모레퍼시픽의 공로는 또 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아모레퍼시픽과 이니스프리가 2013년에 인도에 들어가요. 일찌감치 들어갔네요. 진짜 다들 일찌감치 들어간 사람들이 먹어요. 결국 시장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시장을 거의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덕을 좀 많은 중소 화장품 회사들이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새는 어떤 흐름이냐면은 그 KBT의 가장 큰 경쟁자가 글로벌 브랜드가 아니라 인도 아유르베다 회사들이에요. 이 아유르베다 회사들이 KBT의 성장을 보면서 동물성 재료 같은 거를 마음껏 쓰면서 K스타일 모방한 아유르베다를 만들고 있어요. 이걸 하이브리드 아유르베다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충분히 할 만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의외로 인도 로컬 회사들과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장르별로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예. 결론은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지금 한류 역사를 살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획의 의도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 인도 한류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정말 대한민국 한류가 전 세계로 휩쓸어도 인도는 안 돼.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인도가 1년, 2년이 바뀌어요. 계속 늘 바뀌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전 얘기하잖아요. 예. 옛날 얘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고. 예. 아무튼 그래서 이 생산 현장을 알리자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한국의 이제 모든 매체에 이제 인도 관련된 콘텐츠는 인도 까기가 핵심이에요. 물론 인도는 까야 제맛이긴 하죠. 뭐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스타일의 그 콘텐츠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인도 관련 콘텐츠들은. 네. 물론 인도 경제적으로도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원체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남들이 모두 주저할 때 빈 공간을 뚫고 들어간 회사들은 대부분 방금 말했다시피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건 되게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 본성을 자극하는 쪽에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맞죠. 아름다움, 맛있음, 네. 그다음에 뭐 음악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제 즐거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는 예. 경제가 성장해서 그걸 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뭐 해야 되는 무슨 석유화학, 무슨 정유 뭐 이런 것들은 참 골 아프죠. 어려운 네. 이야기 같은데 이건 되게 즉자적이고 좋으면 당장 써보고 싶고 그렇죠. 해보고 그러니까 소포장 개인 물건들, 그러니까 퍼스널 케어들이 먹힌다는 거죠. 인도에서는. 자, 뭐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뭐 당연히 가다가 죽을 줄 알았겠죠. 죽을 수도 있었고. 예. 근데 누군가 도전했으니까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를 까는 거는 저도 좋고 저도 열심히 까고 있는데 최소한 그 인도를 너무 지옥으로 만들고 여기서 노력하는 기업인들의 의지까지 꺾지는 말아라. 지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뭐 어떻든 자관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남들보다 먼저 가면 네, 뭐 오로한 아싱이죠. 네, 그렇죠. 예. 어떻든 시장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든지 안정적인 뭐 해자를 파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하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영역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인도에도. 계속 생길 거예요. 아마 다음번에 얘기하면은 예. 지금 아까 말한 그 한국 영화 이제 그 수입해서 예. 저 했다는 회사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인도 최초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웹툰. 몇 달 전에. 아, 그래서 다음 시장은 웹툰이 될 것 같아요. 웹툰. 야,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죠. 웹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또 넘어야 될 장벽이 많은데 의외로. 그렇습니다. 예, 이 넘기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데 또 거기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인도 일본 예. 이제 망가에 사실은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그렇죠. 갔는데 인도에서도 또 그런 비슷한 패턴이 적용될지.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아마 이제 다른 인도 얘기를 하면서 살짝 곁들이는 식으로 독립적으로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예.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든 뭐 대한민국이 요즘에 어렵다, 뭐 피크를 찍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도 많지만 또 그 와중에 새로운 시장에 나가가지고 또 용감히 뛰어들어서 또 네. 시장을 확대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꽤 낸다. 어쨌건 인도도 똑같다. 좋아 네. 보이는 거는 사람들이 사고 그렇습니다. 흉내내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어떻게 보면 본질에 충실하면 여기도 똑같은 시장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인도의 좋은 얘기를 하면 주로 악플이 달리는데. 네. 자제해 그럴 주시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자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인도 분들이 특히 이제 K-뷰티, 네. 인도 분들이 이제 한국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비포 애프터 라는 이런 거 데이터들이 좀 있으면은 상당히 네. 좀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인도 언론에서 나오는 신문 지면상에 나온 데이터들은 좀 있어요. 그래요? 비포애프터 같은 거.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인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에도 점점 퍼져나가는 K 그리고 K 한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경로 그리고 이제 각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인도라는 그곳에도 14억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다양한 취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공략을 하면 또 나름대로의 또 재미있는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또 그것이 또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도 또 변화할 수 있겠죠. 어쨌든 문화라는 것은 서로가 섞이는 게 또 맛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라는 그 나라에서의 벌어지는 일들 잘 관심을 두고 우리나라 문화, 엔터 관련 분들 열심히 더 활동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환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